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거행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이 있던 날, 노컷 취재팀은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백범 김구의 증손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국에 유세를 도는 동안 이 수행실장으로서 후보를 밀착 수행했던 김용만 민주당 의원입니다. 대선을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았던 시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비롯 김 의원과 함께 백범 김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님이랑 나란히 이렇게 걸었던. 제가 공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의전을 처음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제 좌측에서 2보 뒤에서 네. 이렇게 걷는 걸로 나와 있어서 웬만하면 제가 왼쪽에서 대통령님을 수행하려고 했었죠. 제가 오늘 그 영광에 좀 위치를 좀 하고 있네요. 네. 이 길은 사실 또 대통령님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갔던 길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심경이셨을지도 궁금해요. 묘역에 참배를 하러 오신 거니까 기본적인 묘역 참배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 보훈계, 독립운동계에 갖고 있는 숙제, 이곳에 대한 복원에 대해서 왜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대통령님 당시 후보가 그렇게 참배할 때 되게 또 뿌듯했을 것 같기도 하고 든든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독립유공자들 되게 많잖아요. 김구 선생님을 더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백범 개인의 가치관을 좋아하신 부분도 있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 독립운동 정신 전반에 대한 가치를 크게 또 높게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국민분들께 그 정신을 전달하고 알려드리기에 가장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알려진 백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백범 선생이 얘기를 했던 그 문화 부분이 접합점이 있어서 그 백범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본인께서 구상하신 나라를 좀 국민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약간 저도 좀 예를 좀 예? 네네네. 네. 헌화는 하신 걸로 하고 향을 3번 옮기셔야 됩니다. 네. 놓고 한 발짝 뒤로 와서 인사를 드리면 됩니다. 대선 기간 때 이쪽을 방문하게 된 것도 뭐 누가 기획을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백범 선생이 갖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가치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총 17번을 백범 선생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당신께서 추구하셨던 대한민국의 모습, 그 문화 강국이라는 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통령께도 우리 백범 묘역을 참배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그 의지를 보여주시면 어떠냐.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흔쾌하게 승낙을 해주셔서 이곳에서 묘역도 돌면서 다시 한번 이 위치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그 전에 보훈계,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도 했었죠. 대선 마친 지 지금 사실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때 대선 그 수행실장으로 계시면서 좀 어떤 심정이었을지도 되게 궁금해요. 테러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수행실장을 한다? 이거 어떤 무게감일까? 되게 비장하시더라고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제 다양한 위협들과 반갑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였고요. 제 역할이 현장에서 우리 후보님을 잘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더더욱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죠.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게 정말 그 모든 걸 함축한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자는 백범 김구 선생과 감이 또 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좀 닮아 있는 것 같다. 유족으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증손으로 보시기에. 저도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공감이 가는 것이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도 맞고요.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도 맞고요.
그러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된 것도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사점들이 상당 부분 있죠. 그래서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백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또 거꾸로 대통령님께서 백범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감흥받았던 백범 김구의 의지, 증조 할아버지의 유지를 잇기 위해 김 의원은 여전히 노력 중이라며 그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혹시 어렸을 때도 오신 적 있으세요? 2002년에 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네. 이 기념관을 지어주셔서 네. 가족들도 그렇고 보훈계가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됐고 이 좌상 자체는 네. 아주 상징적인 이 곳이 돼서 제가 공군 장교 복무할 때 네. 이제 저랑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셋이 서 있고 이제 백범께서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오. 계신 네. 그 4명의 사진이 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사진이지만 남들께서도 되게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도 다 공군 장교세요. 할아버지께서 공군 학사장교 2기, 아버지가 70기, 제가 125기인데 그 국방에 대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었고 할아버지께서는 광복군 창설까지 네. 하셨으니까 4대에 거쳐서 국방 의무를 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을 좀 다잡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아버지께서 강제적으로 백범일지 읽게 시키셨지만 요새는 한 번씩 그냥 읽어요. 그래서 가끔 대화를 거시는 거냐. 할아버지라면 어떤 생각이셨을까? 할아버지의 정신이 좀 필요할 때마다 찾는데 일지를 못 읽으면 어록 정도라도 읽으면서 그래 뭐 힘든 것들도 좀 아무래도 이겨내게 되죠. 증조 할아버지인 백범 김구의 존재 자체만으로 당연하게 애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김 의원은 지금도 더 나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에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 측면에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훨씬 더 발전하고 또 자유롭게 대한민국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실 기대를 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분이시잖아요. 또 지금 거리에서 모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이제는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서 있는 게 특별하죠. 혼자 내심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